사금융을 배우려는 분들이 많고 저를 만나려는 분이 많은데 저 만나도 소용없어. 돈 없대니까. 안녕하세요. 강남래입니다. 제가 이 사금융을 가르쳐주는 이유는요.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사금융을 배울 때 사금융을 배울 길이 없더라고. 왜냐면 이 사금융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자, 모녀, 모자, 이렇게 가족들만이 하는 사업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금융을 쉽게 어디서 배울 데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나도 명동에 처음에 갔을 땐 전눈으로 사금융을 배웠어요. 그때 당시 땐 제가 사금융 업자였기 때문에 사금융의 노하우를 안 가르쳐줬지. 근데 지금은 내가 사금융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금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금융을 왜 가르쳐주냐라고 하지는 마시고 이 사금융을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금융은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돼. 돈이 필요한 데는 별의별 군데 다니다 필요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금융 하는 사람은 이 박학다식해야 돼. 한마디로 멀티플레이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사금융을 하는 거지. 돈 있다고 사금융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은행에 예금해 놓고 은행 이자나 받아. 괜히 어설프게 사금융 흉내냈다가 그 있는 돈까지 날려먹어. 사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나는 비즈니스라고 해도 하면 안 돼. 또 사금융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자질도 필요해요. 왜냐면 냉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 이게 돈 장사예요. 돈 장사가 뭐야?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남는 게 장사잖아. 그러면 손해보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돈 장사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30년 전에는 사금융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하차적 돈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금융 한다고 어떻게 내밀지도 못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 범죄자들하고 이 사금융 하는 업자들하고 좀 도끼인 개끼인 정도로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사금융을 한다고 내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형제들도 내가 사금융 하는 거 몰랐단 말이야.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고리를 100% 200% 뛰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또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오밤중에 찾아가서 협박을 한다거나 신장 포기각서 이런 거 쓰는 그런 거는 있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돈도 못 받고 깜빵 가는 거기 때문에 사금융을 옛날처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 돈 장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라는 건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이익을 남겨? 우리가 사과 장사를 해도 사과에 대한 이 품질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사과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도 이 돈에 대한 걸 제대로 공부를 해야 사금융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금융과 제도권 금융의 벽이 거의 허물어졌어. 지금 사금융의 연 이자가 20% 받으니까 제도권 금융하고 그닥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물론 제1금융권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제3금융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16, 18%나 20%나 연으로 치면 도끼인 개끼냐. 그러니까 거의 사금융 제도권에 근사치에 왔기 때문에 규제도 많고 제재도 많아요. 옛날처럼 100% 200% 뛰는 그런 악덕 사채업자는 지금은 범죄자의 수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대보 사업자를 내고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려면은 이 금융지식도 금융지식이고 불법이나 탈법을 했다가는 세금 폭탄 맞고 깜빵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금융에 대해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에요. 은행의 금리보다는 한 서너 배 이상의 수익을 챙기죠. 4배, 5배도 챙길 수 있죠. 은행권에서는 한 5%대인데 지금 거의 나라에서 보증하는 게 20%니까 나라에서 보증하는 정도로만 가도 5년이면은 원금의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 놓고는 5년이 지났다고 2배가 되진 않잖아. 그런 면에서 사금융의 수익률이 좋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사금융을 해서는 안 된다. 돈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랬다가는 그냥 띄기가 일상이야. 사금융을 제대로 알고 하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돈을 투자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저 투자 받지 않습니다. 투자 받는다는 말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제가 사금융 선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거를 여러분께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꾸 저랑 같이 사금융을 같이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분들이 가끔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정중하게 사절합니다. 저는 이 사금융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처럼 수험생 아니란 말이야. 가르쳐주는 거야. 사금융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해요. 단 우리 유튜브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회원 가입도 좀 하고 말이야. 바람이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어? 사금융업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이제 파악해두고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제가 뭐 투자자를 뭐 모집한다거나 다른 유튜브는 뭐 돈을 투자 받아갖고 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저한테 그 뭐 투자한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가 이 사금융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쌍팔년도 때 그 사금융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이제 사금융 하는 분들이 지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뭐 일수라든가 이렇게 좀 뭐 고리로 하는 사람들은 사금융업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불법 사채업자야. 대부업 사업자를 내고 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랑 그 똑같이 취급하지 마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약이 있잖아. 마약을 의사가 처방하면은 그게 진통제가 되고 약이 되는 거야. 범죄자가 좀 항정신성 의약품 위반법 위반죄로 깜빵 가는 짓 하는 거잖아. 그리고 절제가 안 되잖아. 똑같은 마약인데도 의사가 적당하게 처방하면 고통을 버티게 해주는 약이 되지만 범죄자들이라든가 이런 약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이 취급하면 그냥 독약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사금융이 그런 거예요. 사금융이 내가 늘 말하잖아. 이 칼과 같다. 응?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가면 자기 몸을 해치고 강도한테 가면 남의 몸을 해치고 이 주부나 주방장에 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사금융을 제대로 배우면은 재테크가 좋아지고 또 편해지고 안심해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할 때 가장 키포인트 뭐야? 이 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대가 담보물을 제공해주는 대부업을 해야 돼. 우리가 뭐 은행도 아닌데 신용대출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거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믿고 저 사람 평소에 성실했으니까 믿고 돈 꿔주면 어떻게 돼? 그 성실한 놈 사기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한테는요 돈 부탁하지 마죠. 가까운 사이라도 확실하게 하자고. 공중도 세워주고 말이야. 돈 변제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워주고 말이야. 이래야지. 그냥 가깝다는 거 하나 가지고 너는 돈 있으니까 빌려줘도 돼. 이게 말이야 똥이야. 그 돈 많은 사람은 뭐 어디서 도둑질해서 돈 벌었나?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도 예의가 필요한 거예요.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해서 수전노니 뭐 노랭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돈이 있는 사람도 힘들게 버는 돈이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도 예의를 갖추고 돈을 빌려야 된다. 우리가 죽을 때 빤스 하나 못 가지고 가는 인생이야. 지금 가진 재산 다 잠시 내 명의로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 돈이 좀 있다면 좋은 데 써. 돈이 없다면 돈 좀 벌어야지. 근데 그걸 빨리 버는 방법 중에 사금융업이 괜찮아. 다른 어떤 사업은 다 돈을 벌자고 하는 거지만 사금융업은 돈이 특기를 나는 거거든. 돈이 돈을 벌어주는 비즈니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돈을 불리는 그 기술을 배운다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그리고 사금융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금융을 제대로 배우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은 어떠한 재테크보다 전 수익률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도 수익률이 좋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률도 많이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헤게모니를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 사금융업은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식 같은 건 아무리 주가가 오르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잘못이 아닌 경영자의 어떤 실책이나 이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 주식이 폭락등하는 거잖아.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PF 대출 같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죠. 누구에게 투자해서 그 사람이 수익률을 내서 나에게 어떠한 베네핏을 주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헤게모니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사금융업은 헤게모니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돈을 꺼주고 돈을 줄까 안 줄까 걱정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하겠어. 그거 지금 힘든 거잖아. 돈은 해소하는데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빌려주라.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냥 돈을 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이 없어 사업 못하는 경우가 없더라고. 아이디어가 없어 사업 못하는 거지. 아이디어가 좋고 상한 능력에 대한 프로젝트가 훌륭하면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 사업 못한다는 애들은 돈이 있어도 까먹은 애들이야.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게 뭐냐, 또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인생을 살아면서 다양한 사업을 해봤고 또 다양한 책을 써가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좀 도움이 돼가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깝지 않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물론 저한테 필요 없는 지식도 많아 여러분에게. 그런 건 그냥 버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어찌됐든 제가 경험이 있는 거는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니까 저희 방송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열심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주절주절 뭐 내용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사금융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본인이 어떻게 냉철한가 절제력가 이런 게 없다면 사금융은 안 하시는 게 좋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나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마셔야죠. 사금융업을 하면 돈을 번다더라 해갖고 그냥 있는 돈 잘못 따가 이 원금도 다 날리시지 마시고 사금융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신 거면 사금융을 하지 마시라. 이게 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금융에 대해서 디테일한 거 제가 쭉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